안녕하십니까. 중등수학반 강사 임현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거창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또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고 인사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 얼굴이라도 보여주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화면보다는 가급적 접속인 만큼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최대한 얼굴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칠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림을 그린다든지 설명을 할 때 제약이 조금 다르더라도 우리 친구들 많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직 카메라 앞에 이렇게 서는 거는 아직 많이 어색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반응도 있고, 우리 친구들 봐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여유도 있고, 할 수 있는 말들도 많은데, 혼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계속 말을 한다는 게 참 아직은 굉장히 어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할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부분은 바로 정다면체와 준정다면체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입체도형을 굉장히 많이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으로 알고 있는데 입체도형 기본적인 건 배웠죠. 그죠?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특히 수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자, 입체도형은 다 알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전부 다 입체도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선생님도 교실에 둘러보니까 자, 이런 거 휴지값, 자, 이런 거 입체도형이죠, 그죠? 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주사위, 이렇게 굴리면 1, 2, 3, 4, 5, 6대에서 우리 굴리면 나오는 주사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자, 우리 집에 이렇게 막 살펴보면 사실 학교 건물, 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입체도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입체도형 중에도 우리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겠죠. 자,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정다면체와 중정다면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다면체하고 준정다면체를 알아볼 텐데, 자, 그 중에 공통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정다면체에도 다면체란 말이 들어가고, 중정다면체에도 다면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다면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면서 이제 중등수학반 인재가 된 친구들은 입체도형 해서 사각기둥, 사각뿔, 기둥이나 뿔 이런 거는 뭔지 아는데 다면체는 뭐지 하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다면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부터 정다면체 그리고 준정다면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면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면체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면체의 의미가 뭐냐면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입니다. 자, 정확히 얘기하면 다각형인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 자,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을 우리는 다면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전부 다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죠. 자, 가끔씩 자, 이렇게 요것도 입체도형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입체도형 아니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요거는 아닙니다. 자, 원은 다각해서 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삼각형, 사각형, 자, 이런 것처럼 여기에 벌어진 각이 있는, 자, 이렇게 직선과 직선들이 만나서, 선과 선이 만나서 각이 있는 것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자, 이런 것들을 다각형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래서 그런 다각형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도형을 우리는 다면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다면체를 제시해 놨는데 요 다면체의 이름은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다면체는 면이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요거는
아래 위에 밑면이 2개 있고요. 옆에 면이 3개 있죠. 총 면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오면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옆에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면이 모두 몇 개인가요? 자, 옆에 3개 있고요. 밑에 하나 있죠. 총 면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우리는 사면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면의 개수가 같으면 우리가 이름이 면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불렀으니까, 자, 우리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양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육면체 그러면 이런 모양이구나 하고 떠오르겠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음 건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모두 면이 몇 개인가요? 자, 아래 위에 각각 한 개씩 해서 밑면이 2개 있고요. 그 다음 옆면이 4개 있죠. 자, 얘는 육면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도형 한번 볼까요? 자, 이도형은 밑면이 오각형, 이렇게 해서,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옆면도 당연히 5개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밑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 5개, 밑면 1개, 그래서 얘도 6개의 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육면체입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육면체, 면이 6개 있어도 모양은 전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면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면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각기둥이라는 겁니다. 각기둥. 자, 각기둥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렇게 생긴 걸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친구들 6학년 수학 시간에 배운 거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은 6학년이 된 친구들도 그 다음에 6학년이 지나간 친구들도 전부 다 배웠을 거기 때문에 이름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각기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각기둥은 이렇게 밑면이 2개가 있고요. 자, 요 밑면, 그 다음에 요것도 밑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위에 있지만 밑면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거는 똑같은 걸 반대로 그대로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요것도 밑면, 이것도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밑면이 2개 있고요. 요 두 밑면에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밑면의 크기가 2개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양도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 두 밑면은 평행해서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모양과 크기가 같다는 것을 합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기둥은 자, 두 밑면이 자,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합동이고 그 다음에 평행합니다. 밑면끼리 서로 평행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면은요. 옆면은 밑면의 수직입니다. 자, 옆면은 밑면의 수직. 그리고 옆면에 한번 모양을 보시겠습니까? 옆면은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는 각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이름으로 치면, 자, 밑면의 모양으로 각기둥은 이름을 정하는데, 자, 얘는 지금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이고 각기둥이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삼각기둥이라고 이름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몇 면체였나요? 면이 5개 있죠. 자, 오면체이고 오면체 중에서도 삼각기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기둥으로 생긴 게 하나가 더 있네요. 한 번 더 이것도 살펴봅시다. 자, 이것도 지금 밑면이 이렇게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이 밑면의 모양은 사각형입니다. 자, 밑면이 2개, 크기가 같고, 그죠? 모양도 같고, 그 다음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옆면은 수직이니까 이것도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육면체입니다. 그죠? 면이 6개. 육면체이면서도, 자, 밑면이 사각형인 각기둥. 그래서 얘 이름은 육면체이면서도 육면체 중에 사각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면체 종류의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각뿔이라는 것입니다. 자, 각뿔은 무엇이냐고 하면 자, 밑면은 다각형입니다. 자, 밑면 첫 번째
밑면이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이고, 자, 여기처럼 이렇게 생긴 것인데요. 밑면이 다각형이고, 자, 이렇게 위에 뾰족하게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는 각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자,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선부마다 모서리마다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항상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도형을 우리는 각뿔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부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여기는 사면체이고요. 자, 사면체인데, 자,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삼각형입니다. 그죠? 자, 밑면이 삼각형이고, 각뿔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도 사면체이지만, 자, 밑면이 삼각형이고, 각뿔이다 해서 삼각뿔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도형은, 자, 사면체이면서도 삼각뿔이다. 사면체 중에서 삼각뿔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지금 밑면이 오각형입니다. 그죠? 이렇게 오각형입니다. 자, 오각형이고 뿔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은 우리는 오각형이고 각뿔이다 해서 오각뿔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육면체들 중에서 이 도형은 오각뿔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면체 중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뭐냐면, 각뿔대라는 것입니다. 자, 각뿔대가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 각뿔 있지 않습니까? 자, 각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잘랐다고 쳐봅시다. 자, 자르면, 자, 날아갈 부분 날아가겠죠? 자,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하게 자르면, 자, 우리 요런 모양의, 자, 요런 모양의 입체도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밑면은 이렇게 크기가 다르시고,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밑면은 다각형. 자, 크기는, 각뿔 때는 이렇게 크기가 달라집니다. 두 밑면 크기는. 밑면은 다각형이고, 자, 각뿔을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옆면은, 요런 사다리꼴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우리는 각뿔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고, 자, 이번에는 우리 입체도형에서,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입니다. 각각 이렇게 입체도형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도형들은 전부 다 점선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체도형에서는, 자, 이런 점들, 자, 이런 점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들 있죠? 자, 요런 선들. 자, 요런 선들을 우리는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모서리.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부분 있죠? 우리 입체도형의 선과 선들이 이렇게 선으로 해서 둘러싸인 요 부분, 평평한 이 부분을 우리는 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점, 선, 면, 그 중에 선이 모서리로 불린다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 입체도형에서는 모서리라 부르는구나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입체도형에는 이렇게 구성 요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어떤 규칙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각기둥 부분을 보면 우리 각기에서 한번 규칙을 찾아볼까요? 자, 먼저 모서리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밑면이 이렇게 모서리가 3개가 나오면 이렇게 옆면에도 똑같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밑면에도 똑같이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게 이렇게 3번 더해졌죠. 그죠?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3.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으로 모서리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도형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는 사각기둥이 있습니다. 사각기둥도 모서리를 한번 보면, 자, 위에 이렇게 밑면에 모서리가 4개, 그 다음에 옆면이 4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밑면에 또 4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밑면의 변의수, 4개네요.
4 곱하기 똑같은 게 3번 나오니까 3 해서 모서리의 수는 12개.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규칙들이 계속 정해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꼭지점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꼭지점은 각 기둥에서는 이렇게 밑면, 끝나는 부분에 꼭지점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각 기둥은 이렇게 밑면이 항상 2개 있기 때문에 꼭지점이 밑면의 변의수만큼 2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지점은 3 더하기 3 혹은 2번씩 나오니까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6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사각기둥을 보시면 사각기둥도 이렇게 꼭지점이 사각형이면 한 밑면의 변의수는 4겠죠. 사각형이니까. 그럼 꼭지점은 4가 이렇게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해서 2번 하니까 4 곱하기 2로 우리 꼭지점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각기둥이다 그러면 5 곱하기 2, 칠각기둥이다 그러면 7 곱하기 2로 바로 꼭지점을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꼭지점에도 이런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면을 한번 볼까요? 자, 면은, 자, 옆면을 먼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옆면은 반드시 이렇게 그 밑면의 변대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밑면의 변의 수하고 옆면의 수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면이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옆면의 수는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 기둥을 보면요. 항상 밑면은 2개입니다. 위에 하나, 밑에 하나. 그러면 한 밑면의 변의 수에다가 위에 하나, 밑에 하나 해서 2개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면은, 자, 여기는 삼각기둥, 밑면이 삼각형이니까 3 더하기 2 해서 5, 이렇게 구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육면체는, 자, 이렇게 옆면이 4개 있겠죠. 그 다음 밑면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예를 들면 칠각기둥이다. 그러면 밑면은 7개죠. 7. 그 다음에 이렇게, 칠각기둥이다 그러면 옆면은 7개가 되겠죠. 우리가 밑면이 7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밑면이 2개 있으니까 7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9개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2각 기둥이라 그러면 12 더하기 2 해서 바로 14 이런 식으로 면의 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규칙들은 다 있습니다. 자, 뿔 같은 거 한번 볼게요. 자, 뿔 같은 경우에는 옆면은 모서리부터 볼까요? 자, 모서리 같은 경우는 옆면은 자, 오각뿔이면 옆면에 이렇게 모서리는 반드시 요 각이 있는데 늘어지기 때문에 오각이면 옆면에 모서리 수는 5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각형이니까 밑에도 5개겠죠. 그래서 5 더하기 5. 자, 그래서 뿔에서는 모서리는 밑면의 변의수 곱하기 2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꼭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자, 꼭지점은 항상 이렇게 오각형이면 밑에 밑면이 5개겠죠. 거기에다가 항상 꼭대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기 1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각뿔이면 5 더하기 각뿔의 꼭지점 하나를 더해서 6. 만약에 칠각뿔이다. 그러면 밑면에는 7개의 꼭지점이 있겠죠. 칠각형이니까 더하기 각뿔의 꼭지점 1 해서 8, 8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면의 수는요. 면의 수도 옆면은 항상 이렇게 여기 있는 모서리만큼 옆면이 개수가 되기 때문에 자, 밑면의 다각형의 한 밑면의 수만큼 옆면의 개수가 됩니다. 그리고 밑면이 1개가 있죠. 그래서 더하기 1만 해주면 됩니다. 자, 오각뿔이면 옆면 5개 더하기 1 밑면 그래서 5 더하기 1로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칠각뿔이다. 그러면 옆면이 7개 밑에 밑면 칠각형으로 된 것 더하기 1 해서 총 8개 이런 식으로 규칙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다면체가 무엇인지, 다면체 종류는 무엇인지, 자, 다면체라고 하는 우리 그런 입체도형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면체는 입체도형들은 일정한 규칙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차 시에는 정다면체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